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블루 키워드를 찾는지 설명드리고 끝이 났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블루 키워드에 들어간 후 어떻게 제가 구매 전환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은 이번 영상이 이전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이라 그거부터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는데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한 제품만 1600개 넘게 판매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는 내 제품을 발견한 소수의 고객들이 나를 클릭하게 만들기, 유입된 고객으로부터 구매를 유도하기, 해당 키워드 내에서 순위 높이기, 매출 극대화하기입니다. 바로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를 발견한 소수의 고객들이 나를 클릭하게 만들기. 고객이 나를 클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대표 사진을 보고 고객이 나를 클릭해보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두는지에 따라 유입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처음에 대표 사진을 찍을 때 잘 팔리는 경쟁업체의 대표 사진과 최대한 비슷하게 찍어서 올리려 하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키워드 내에서 함께 뜨는 다른 제품들과 차별점을 두는 것이 고객들이 나를 클릭하게 유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한 키워드를 검색해봤을 때 대부분의 상품들이 실내에서 촬영된 거면 나도 똑같이 실내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찍은 사진을 사용한다거나, 남들은 얼굴을 자른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뒀다면 나는 얼굴이 나온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경쟁사들의 포즈들이 다 비슷비슷한 포즈들로 촬영된 것 같으면 나는 아예 다른 포즈를 취한 사진을 대표 사진을 두는 게 조금이라도 고객들의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비슷비슷한 제품들만 쭉 있을 시에는 순위가 높은 것들에만 관심이 가고 클릭해보게 될 것입니다. 아, 잘 팔리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네?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제품들과는 조금이라도 차별점을 두고 찍어야 내 제품이 밑에 있더라도 나를 클릭해보게 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오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클릭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가격입니다. 해당 블루 키워드 내에서 경쟁사 제품들의 가격과 비교해봤을 때 내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클릭을 해보거나 안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떠있는 제품들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도 너무 저렴해도 클릭해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판매가와 할인가를 이용하여 유입과 판매를 고객들로부터 유도하는데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블루 키워드 내에서 내가 벤치마킹할 회사를 정하고 그 제품의 원래 가격과 할인된 최종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제가 판매할 물건의 원래 가격을 벤치마킹한 회사의 원래 가격보다는 무조건 비싸게 잡고, 할인된 최종 가격은 내 제품이 조금 더 싸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여러가지 제품을 분명히 비교해 볼 텐데요. 이때 리뷰 수나 순위가 조금 더 낮은 제품일지라도 비교하는 상품보다 원래 가격은 더 비싼데 더 싼 가격에 판매된다 하면 무엇을 구매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가격이 더 비싸면 아무래도 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리뷰는 경쟁업체가 더 많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업체보다 싸게 팔고 싶다고 무분별하게 가격을 낮추는 것은 의미 없어요. 나의 마진을 챙기는 선에서 가격으로 경쟁하기 적당한 업체를 선정하여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들어오는 고객으로부터 구매를 유도하기. 이건 이제 상세 페이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아예 따로 영상을 하나 제작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일단 이번 영상에서 최대한 간략히 좋은 상세 페이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상세 페이지라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온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상품이 이 니즈를 충족시킬 방법을 타당하게 설명하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많은 업체 중에서 내 제품의 차별성, 꼭 내 제품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하기입니다. 아마 이렇게만 들으면 상세 페이지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 과정들을 설명드리고 혼자서도 이러한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온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넓은 대학생 필통이라는 키워드랑 임산부 원피스라는 키워드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고객이 왜 이걸 검색해봤을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답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넓은 대학생 필통을 검색한 사람은 좁은 수납 공간으로 불편함을 겪어봤을 법한 사람 플러스 대학생 나이에 어울릴 만한 디자인을 찾는 사람일 것입니다. 임산부 원피스를 검색한 고객은 아마 원피스를 입고 싶은데 배가 너무 나온 상태라 임신 중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를 찾는 것일 겁니다. 그럼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서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상황 묘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인데요. 예를 들어 일반 원피스를 보여주면서 임신한 임산부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는 것을 강조하여 사진이든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뒤 내가 팔려 하는 임산부용 원피스를 보여주고 원단의 신축성 등을
강조하면서 이 제품은 임신해서 배가 나온 분들에게 얼마나 편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고객이 생각해보지 못했을 법한 하지만 충분히 공감할 만한 니즈를 제시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임산부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이때 아무 옷이나 입으면 예민해진 피부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이 생각해보지 못했을 법한 하지만 스트레스라는 것에 공감해 납득할 만한 니즈를 제시해줍니다.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예시일 뿐이며 이러한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스트레스라는 것에 공감하여 생각지도 못한 니즈를 느끼게 될 것이고 이 상황을 해결해줄 여러분의 제품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 제품은 천연 소재를 사용하여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이 없고 매우 부드러워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내 제품의 장점을 고객의 니즈를 풀어주면서 어필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일상에서 겪었을 만한 구체적이고 공감 가는 상황일수록 효과는 더욱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니즈를 파악하여 제품의 장점을 쓰는 것이 그냥 신축성이 좋고 천연 소재를 사용한 옷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저희는 애초에 블루 키워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타겟팅한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는 게 구매 전환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제품에 리뷰가 없을수록 그리고 순위가 낮을수록 내 상세 페이지는 더욱더 객관적인 혹은 누구나 납득할 법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유는 고객이 여러분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해 무조건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리뷰가 많은 제품은 이러한 의심을 풀어줄 수 있겠지만 리뷰가 별로 없는 상태라면 상세 페이지로 고객에게 확신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근거가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일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세 페이지에서 내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나은 점을 왜 꼭 이 제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어필해야 하는데요. 이는 나의 장점을 설명하기보다 타사의 단점을 드러내는 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어요. 타사의 단점을 알아내는 방법은 타사 제품의 후기에 들어가 리뷰 낮은 손으로 리뷰를 정렬시킨 뒤 평점이 낮은 후기들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단점이 있는 타 제품들과는 다른 나의 제품의 차별성을 상세 페이지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를 잘 작성하면 순위가 낮거나 비교적 리뷰수가 적더라도 구매 전환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상세 페이지에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러한 감을 익히고 제가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홈쇼핑을 자주 보는 건데요. 광고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분들이 함께 기획하고 만든 게 저희가 보는 홈쇼핑입니다. 홈쇼핑에서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를 유도합니다. 이때 내가 혹해서 그 제품을 사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그 셀러분이 사용하는 어휘나 방법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 상세 페이지에다 적용해보는 겁니다. 내가 옷을 팔고 싶다면 옷에 관한 홈쇼핑을 적어도 3개를 보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판매 기법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는 구성 자체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팔리는 경쟁사의 상세 페이지 구성을 참고해서 작성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해당 키워드 내에서 순위 높이기인데요. 더욱 많은 고객들에게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키워드 내에서 순위를 올려야 합니다. 순위를 올려 키워드 내에서 상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상위 노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상위 노출을 결정지는 여러가지 알고리즘과 디테일이 존재하겠지만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판매 개수와 리뷰일 것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네이버가 운영하는 큰 사업 중 한 개입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적인데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잘 팔리고 반응이 좋은 상품을 더욱 밀어주고 노출을 시켜 판매량을 늘리는 게 이윤 추구에 유리합니다. 그러면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내 상품은 좋은 상품이라는 것과 잘 팔리는 상품이라는 것을 네이버에다가 꾸준히 증명해 가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판매 대비 리뷰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제품은 10개가 팔렸는데 리뷰가 1개 달리는 거랑 똑같이 10개가 팔렸는데 별점 5점짜리 리뷰가 5개 달리는 거랑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더 노출시키려 할까요? 당연히 판매 대비 좋은 리뷰가 많이 달리는 상품일 것입니다. 상품 자체가 정말 좋으면 당연히 좋은 리뷰가 달릴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오늘은 상품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상의 가게가 아닌 온라인 상의 가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비스적으로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어떻게 서빙해주는지에 따라 그 가게의 친절도 혹은 서비스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저의 옷을 시켰을 때 이와 같이 서빙하는 부분에서 만족도를 높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물건을 포장하여 고객님들에게 물건을 보내드리기 전에 한번, 물건이 도착했을 때쯤에 한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낼 때 문자 내용은 안녕하세요 고객님, 옷 검수 후에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상품을 발송해드렸습니다. 택배사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지만 보통 하루 이틀이면 고객님에게 도착할 겁니다. 구매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객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길게 써놓은 문자 내용을 복붙해서
택배 발송할 때마다 그 송장을 찍어서 보내드렸고, 도착할 때쯤에는 고객님께 물건이 안전하게 잘 도착했나요? 혹시라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옷에 문제가 있다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뷰 작성 시 포인트를 지급해드리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등등 좀 긴 문자 내용과 내 쇼핑몰 이름을 꼭 언급해주면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제품이 도착했을 때 제품이 마음에 든다면 그렇게 온 문자를 보고 다시 내 쇼핑몰 이름을 검색해봐서 다른 제품도 추가로 구매하게 될 수도 있고, 내 쇼핑몰 이름을 각인시켜 나중에 또 옷을 구매하려 할 때 저를 한 번 더 검색해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착할 때쯤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은 하루 평균 고객이 많아졌을 때부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착할 때쯤 보내는 문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손글씨 포스트잇을 제작하였습니다. 손글씨 포스트잇 제작은 네이버에 손글씨 포스트잇이라고 검색해보면 간편하게 주문 제작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은 고객은 제가 따로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 포스트잇 안에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과 똑같은 서비스 만족을 고객님들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뷰를 작성해주시는 고객분들에게 리뷰 포인트를 지급해드렸는데요. 리뷰 포인트만 지급해드리면 생각해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리뷰를 달아야 할 이유는 생겼지만 좋게 달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는 고객분들이 좋은 리뷰를 달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리뷰를 달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포스트잇과는 또 별개로 전단지를 제작했습니다. 숨고에서 전단지를 제작해줄 사람을 뽑고 전단지 2000개 제작하는데 디자인비 포함 71,300원이 들었습니다. 전단지에다가는 베스트 리뷰를 매달 선정하여 1등부터 3등에게는 원하는 옷을 하나씩 더 보내드리겠다는 내용과 젤리를 붙여 택배 안에다가 넣어서 발송했습니다. 만약 옷을 받았는데 이 옷이 마음에 들고 리뷰 하나에 옷을 무료로 하나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받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리뷰를 정성스럽고 길게 달아줄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제가 사용한 방법이라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좋은 리뷰를 받아내는 게 상해 노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순위가 오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좋은 리뷰가 많아질수록 고객분들은 그 리뷰를 참고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의 전환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특히 블루 키워드 내에서는 리뷰 하나하나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만을 이용한 트래픽이 아닌 다른 트래픽을 끌어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예를 들어 내가 꽃 화분을 팔고 싶다면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꽃 화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든지, 꽃 화분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구독자분들을 모은다든지, 꽃에 관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내가 제품을 올리게 되면 그 제품으로 모아줄 트래픽을 구축해 놓는 게 좋습니다. 트래픽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내가 제품을 몇 개를 올린다 한들 트래픽을 한 제품으로 몰아줘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5제품을 올렸는데 모아놓은 트래픽이 5제품으로 분산이 된다면 각각 10페이지에 있던 제품들이 5페이지까지 오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이 모든 트래픽을 한 제품으로 모으게 될 시 그 제품은 1페이지까지 오를 수 있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한 제품으로 모든 트래픽을 모아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 개의 제품이 5페이지에 있는 것보다 한 제품이라도 상위 노출하는 것이 훨씬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테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매출 극대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도 사실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오늘 연간 상품 구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연간 상품 구매란 주력 상품에다가 연관 상품을 달아서 함께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내가 판매하라는 제품에 같이 사면 좋을 제품 혹은 고객이 관심 가질 만한 비슷한 느낌의 다른 제품을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력 상품이 매일매일 한 개씩 판매가 되는데 연관 상품을 잘 달아서 하나를 사는 고객에 2개를 사게 한다면 저희의 매출은 2배가 될 것이고, 한 번 살 때 3개를 사게 만들면 저희의 매출은 3배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 번에 사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제가 사용한 방법 중 한 가지는 조건부 무료 배송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 5,000원, 할인된 최종 가격이 만원인 상품을 판매한다 했을 때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으로 설정해뒀습니다. 네이버에서는 판매가를 기준으로 이 혜택이 지급되는데 어떤 분들은 최종 할인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할인된 가격에서 3만원이 넘어야 이 혜택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개까지도 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저는 같이 사면 좋을 연관 상품들을 상세 페이지 위에다가 배치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내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자마자 내 쇼핑몰이 어떠한 쇼핑몰인지, 이 제품 이외에도 이따 둘러볼 수 있는 제품이 뭐뭐가 있는지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고, 상세 페이지 하단에 배치했을 때보다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단에다가 연관 상품을 달게 되면 스크롤을 쭉 내려서 맨 밑에까지 가서
한 번만 보게 되겠지만 위에다가 배치하게 되면 처음 들어와서 한번 스크롤을 내려서 상세 페이지를 보고 스크롤을 다시 올려서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주력 상품에서 연관 상품들이 함께 잘 구매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쇼핑몰이 하나의 전문점으로 보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꽃 화분을 사려 하는데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꽃 화분을 판매하는 것이랑 꽃 화분만 파는 쇼핑몰에서 꽃 화분을 파는 것은 개인적으로 후자의 쇼핑몰이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화분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갈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말하고 싶은 내용도 더욱 많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서는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꼭 이렇게 운영해야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